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대학교 입학 전형 소개. 오늘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 편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대학교 소개를 하면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누어서 찍고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파트 1은 저희가 요즘에 취업률이 화제하니까 해서 대학교 취업률 위주로 이 학교의 특장점과 현황 소개하는 영상이 파트 1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파트 2는 입학 전형 소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학년도로 바뀌면서 이 수능이나 입시에 변화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리는 영상이고, 파트 3는 입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쓸 때 어느 학교랑 좀 고려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 소개를 하다 보면 준비를 하는데도 좀 미흡하거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저희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거나, 제가 국토부에도 전화를 해봤고, 충남대, 충북대,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가 올렸던 그 영상에서 육사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육군 사관학교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를 좀 확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관계자분들과 통화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선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종대학교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세종대 여러 가지 취업률부터 특장점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전형 얘기를 할 겁니다. 총원 2021학년도 기준으로 2,320명 정원대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수시와 정시 나눠져 있는데, 특징은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921명으로 정시 비율이 30%를 훌쩍 넘어가죠. 자, 서울에 있는 4년제 종합대 중에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대표적으로 시립대가 있는데, 세종대도 상당히 정시 비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노멀한 종합 하나, 교과 하나, 그 다음에 논술 하나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두 가지식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수생은 아니겠지만 매년 고3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종대는 작년하고 입시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세종대에서 필요한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 인재전형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종합전형입니다. 525명을 선발하고 1, 2단계 다단계 전형을 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아주 심플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서류로 3배수를 뽑고 30%의 면접으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면접을 보는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제출하죠. 자, 3배수를 뽑고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활동을 잘 준비해서 서류로 1차를 통과합니다만, 최종 확정, 최종 합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면접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작년과 올해에서 굳이 조금 차이를 둔다면 작년에 이 자사고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조금 내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입니다. 교과. 저희가 교과나 정시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깊이 있게 파트 3에서 다루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세종대의 교과는 389명을 모집합니다. 교과 100% 깔끔하죠. 국수영탐 전 과목인데 세종대 교과의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는 정말 전혀 다른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만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세종대 교과 전형의 등급 평균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신, 중간, 기말, 그리고 내신 관리가 그나마 좀 수월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 등급별 점수라고 해서 1부터 9등급까지 해서 1000점 만점에 빵점까지 쫙 줄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1등급은 1000점 만점이고 2등급은 990점, 3등급은 980점이니까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구나 해서 고만고만하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이죠. 왜냐면 어차피 내신 100%입니다. 이게 1000점에 990이 아니라 999점이 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점수를 매기면 0.1점 차이가 나든 0.001 차이가 나든 등수로 칼같이 자르는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교과 등급별 점수는 실은 점수를 환산하는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 영향력은 별로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신 관리는 좀 잘 돼 있으나 모의고사나 수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이 있을 만한 전형이죠. 자, 논술입니다. 교과에서는 수능 체제가 없는 대신 논술에서는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는 수능 체제가 있죠.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논술에서 수능 체제가 무려 2합 4나 2합 5입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낮지는 않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영어가 들어가 있죠. 적어도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가겠다 그러면 최소한 이 2합 4나 2합 5 중에 아마 영어를 짚고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수학이 등급 단위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과 같은 경우는 한 등급을 더 쳐주기는 해도 어차피 논술 공부, 논술 시험을 보려면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수리 논술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2합 4 그리고 2합 5 그리고 과탐도 한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 탐구 정도로 하게 되면 등급은 좀 맞추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세 과목과 두 과목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비율은 이렇습니다. 논술 70에 교과 30이죠. 국수영탕 전 과목 교과 반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를 퉁치지만 70%의 높은 논술 반영 비율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내신이 30%는 들어간다고 쳐도 논술을 잘 준비하시면 합격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논술 경쟁률은 마무리로 제가 최근 4년치, 5년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고사는 이렇습니다. 120분. 인문 자연 논술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인문은 글쓰기, 그 다음에 수학은 문제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쉬마, 미적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인문 통합은 글쓰기죠. 그래서 학교별로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인문, 자연, 논술고사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따로 그 학교 특색에 맞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죠. 세종대 입시 특징은 두 가지. 작년과 올해 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수능 비율, 즉 정시 비율이 조금 높은 학교다. 그래서 921명이죠. 2,300명 중에 921명이니까 30%가 훌쩍 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고 이 정도입니다. 영어 환산 점수는 저희가 한번 정리 영상을 찍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영어는 절대평가를 하죠. 절대평가를. 그렇다고 영어를 절대평가, 즉 등급밖에 안 나오지만 점수를 환산하지 않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다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환산하는 방법이 학교마다 다 다르죠. 보통 100점, 95점, 85점 이 정도가 무슨 얘기냐면 영어 1등급을 맞으면 영어를 100점으로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2등급을 맞으면 95점으로 쳐준다는 얘기죠. 근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3등급만 맞아도 85점으로 급간차가 5점과 10점, 여기서는 1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등급까지는 좀 봐주겠다. 우리 학교 오는데 영어를 수능에서 2등급만 맞아도 큰 페널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등급부터 점수가 많이 까이죠.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아는 학교의 인지도보다 100분이라든가 정시 등급이 좀 높은 학교들을 잘 보시면 이 영어 환산 점수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등급을 95가 아니라 99나 98점까지도 100분위를 쳐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입결을 비교할 때 정시에서는 영어 등급 환산표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 이제 탐구 비율인데 여기는 탐구 같은 경우는 논술 수능 체제에서는 한 과목인 반면에 정시에서는 두 과목을 봐야 되고 국어, 영어, 수학을 봤을 때 자연계는 수학을 40% 정도 반영하고 인문계도 30%면 낮지 않죠. 그래서 탐구 20, 25, 20, 30, 40, 30, 15인데 특징은 이겁니다. 세종대에서는 인문계에서도 국어랑 수학을 비중칩을 갖게 한다.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거의 몰빵을 해서 국어를 조금 못하다 그래도 이 학교를 쓰는데 괜찮다. 수학을 좀 잘하면 국어를 못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국방 시스템과 항공 시스템인데 계약학과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학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업체, 이 기업체가 아무 기업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내가 계약학과, 즉 이 대학교랑 우리 회사랑 일종의 자매 계령이죠. 협약을 맺겠다. 그러면 이 협약 아래 학생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대편이나 성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학과가 계약학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에서 그 학교 졸업생 중에 일부분을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학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 비슷한 학과가 세종대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인데 위에 두 개랑 아래는 좀 다릅니다. 자, 국방 시스템은 해군, 항공 시스템은 공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국방 시스템 공학과는 어떤 컨셉이냐면 입학하는 순간 거의 취직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는 순간 학교에서 군장 학생이 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해서 공군, 해군, 장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복무도 대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과 동시에 군인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세종대에서 작년 올해 1편에서 보셨겠지만 취업률 1위고 100%의 학과가 바로 국방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취업률은 좋죠. 항공 시스템은 비슷하게 공군하고 협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에서 유명한 이 단과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텔 경영, 호텔 관광 이쪽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과를 설립했고 아예 단과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자가 들어간 것들은. 그런데 여기 보면 호텔 외식 비즈니스 학과에서 얘도 계약학과죠.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계약학과는 어떤 컨셉이냐면 학생이 이과를 나오면 취직을 시켜준다. 약간 이런 색깔이죠. 방향성이 밑에서 위로 가는 계약학과라면 호텔 외식 비즈니스 학과는 좀 반대입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의 특별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다시 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때 고3 수험생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따로 모집을 하는 루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들어가는 코스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이미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계약학과 방향이 좀 다르죠. 근데 이런 계약학과들이 세종대에서 조금 잘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학년도 전형을 간단하게 보셨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입니다. 이 경쟁률은 추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입할 그 전형에서 큰 변수가 없다 그러면 경쟁률이 파도 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교과조합 논술 정시에서 요 학교 오늘 말씀드리는 세종대학교 정도는 내가 어떤 전형을 쓴다고 하면 대충 요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과는 낮게는 한 4.7에서 작년에 좀 낮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7대1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낮았으니까 좀 몰렸고 많이 몰리면 그 다음날은 조금 내려가고 이런 약간의 널뛰기가 있으니까 이 패턴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내년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충 4.7에서 7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종합은 아까 1차에서 3배수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평균 전보다 10배1 넘어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3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대1이죠. 왜? 2합 5나 2합 4 정도,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 한 과목과 영어로 탐구로 해서 2합 4 정도 수능 최저 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주 높진 않죠. 그래서 논술 70%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논술 준비를 잘하면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고 원래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상적인 내신과 정상적인 수능 성적 갖고 가기 좀 힘든 상향 지원하는 학교를 쓸 때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보통 30대1 정도는 훅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018년도에 20대1이 좀 낮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1로 올라갔죠. 자, 정시는 가난데 경쟁률이 높고 낮은 건 모집 인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가군 같은 경우는 15대1이었고 나군은 작년에 약 4대1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최근 한 4년치의 경쟁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오늘은 세종대학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전형은 노멀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죠. 특징은 계약학과가 있고 정시 비율이 높다. 이 정도의 서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2020학년도 입학이 발표가 되는 대로 파트 3 영상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